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던 거제시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성 과정 자금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여야 의원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부울경 열대야 일수도 평균 9.6일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최장 8일 기록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365건의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상당수가 누수와 일부 분열로 보완 작업을 거쳐 8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방의회 원구성을 놓고 거제시의회가 파행을 겪다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거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졸속적인 후반기 원구성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는 파행 10여일 만에 지난달 31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사선의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이 참여의원 전체 9표 중 6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두고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오전까지 양당 대표들의 협상이 진행됐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야만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중에 결론을 선언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무효화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의명이 2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정됐던 거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10차 본회의는 결국 재석 의원이 가반이 넘지 못하면서 산회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내부 갈등은 의령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20여일째 갈등을 겪던 의령군 의회는 결국 전체 10명 중 무소속 의원 5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 등 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민들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고 민생 지키기가 우선되어야 할 지방의회. 하지만 의원들 간의 감투 싸움과 정쟁에만 치우쳐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무더위의 기승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일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장마가 끝나면 진짜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기상청에서는 7월 30일에 진행한 수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남부지방 장마가 사실상 27일에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더 명확한 시작과 종료일 및 강수량 등은 여름철이 끝난 후 재분석을 통해 발표하게 되니까 이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장마가 가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폭염에는 연일 35도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현재 8월 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거창, 통영, 거제, 남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외 경상남도 지역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폭염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기 상층 부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층 부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아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열대야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남 지역의 열대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온이 올라가면서 경남 지역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7월까지 부울경 11곳의 대표 지점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평균 9.6회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평균 8회를 기록한 2018년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비 소식은 더 없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류 불안정에 의해 여러 곳에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경남 지역의 주말 날씨도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말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3일 토요일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4일 일요일에는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가 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두환씨의 호를 딴 합천 일회공원 명칭 공론화에 참여할 추진위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이 지난달 31일 위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명칭 존치 찬성에 3명, 반대 2명, 중립 1명 등 총 6명이 지원했습니다. 합천군은 찬성과 반대, 중립 입장별로 각각 10명에서 15명의 공론화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달부터 주민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모집 인원 미달로 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워지면서 공론화 추진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365건의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시설물을 점검했던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하자의 상당수가 지하주차장과 복도 등의 누수와 일부 시설 균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동장은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사는 종합운동장의 시운전을 거쳐 8월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물가 안정과 저출산 해소에 초점을 둔 정책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웰컴 키즈 상품권 40억 원과 착한 가격 업소 전용 상품권 2억 원 등 총 42억 원으로 구매 한도는 30만 원,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1일 오전 11시부터 21개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상품권은 구매 시 선할인 7%, 결제 금액의 5%를 다음 달 15일 김해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총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31일 아침 7시 35분쯤 김해 대동면의 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5톤의 콘크리트 기둥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건물 기반 공사에 쓰는 이 기둥을 트레일러에 싣고 납품하러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천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에 사업주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날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폭염 속에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식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고용 허가제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규정관계로 만들거든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이주 노동자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6만 명.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6월 1일 부분 개장한 이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6월 1일 부분 개장 이후 7월 31일까지 2달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 416만 4,677명이 찾았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역시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방문해 7월 31일까지 121만 1,673명이 송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 115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 상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형 늘봄 참여를 통해 방학 중 공백 없는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송도초와 남부민초, 아미초, 명원초 등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을 운영하고 이 중 송도초와 명원초를 거점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송도초는 남부민초와 아미초 등 62명을 대상으로 2개 교실을, 명원초는 농명초와 명문초 등 173명을 대상으로 6개실로 운영됩니다. 한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이 문을 연 1일 송도초와 명원초를 방문해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과 중식 등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방안을 주제로 부산 미래혁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부산항 북항 제1부두가 글로벌 창업허브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신생기업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전략에서 직주랑 컨셉의 부산형 워크테인먼트 공간 조성과 민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창업 혁신 주체와 시민 등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며 수도권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와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NC다이노스 시구에 나섭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주말 3연전 둘째 날에 피프티피프티 키나와 레시 마스코트가 시구 시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NC다이노스는 주말 3연전에서 워터 페스티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다음 달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